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내년 주택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든 지 이틀 만인데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요, 내년 세금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그대로 향후에는 추진이 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한시 유예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도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에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건 내년에 있을 대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하기에 유리하도록 한시적으로 내년에만 적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면 내후년에는 원래 상승하려고 했던, 올리려고 했던 세금 그대로 다 올라버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냐. 대선만을 위한 지금 정책과 공약 아니냐. 이런 비판이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오늘 모신문이 이렇게 또 표현했더라고요. 2022년만 건너뛴 부동산 네. 그 세금 부과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던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 아래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과세, 부동산 양도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내가 다 뒤집어엎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한시 유예라고 하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재명식의 부동산 보유세 문제라든가 양도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작업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만 유예하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한 1년 유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번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임기 내내 사실 가장 큰 뼈아픈 어떤 교훈이라고 하면요. 국민의 욕망과 심리를 제대로 못 읽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세금 문제는 그런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불안함을 제거해 주는 게 또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금 낼 대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세금 낼 수 있고 후년에 세금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그게 또 정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보여왔던 정책적인 의견들과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상충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지가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세를 중과해야 한다. 또 불로소득 완전 환수 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이재명 후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모습이 바뀐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 겁니다. 비싼 건물일수록 경기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실화율이 훨씬 낮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주택들도 서민용 작은 싼 주택은 현실화율이 높고 아주 비싼 이런 주택들은 현실화율이 또 낮아요.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하거나 이익이 없게 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자꾸 말이 바뀌는 듯한 이재명 후보의 이런 모습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야 가까스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부동산 안정 대책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또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같은 이 행보에 대해서 말이 바뀌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이게 바로 유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동결한 게 왜 1년밖에 안 되느냐.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원래 정부의 방향대로 세금을 팍팍 올려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꾸 최근에 표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주장해왔던 정책의 말을 바꾸는 모습이 결국에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보면요. 가장 정책을 또는 말을 바꿀 것 같은 후보 1위로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 상황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하도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바꿨어요. 뭐 가장 1호 공약이라는 기본소득부터 처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지금 이제 세제 뭐 이것도 바꾸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보면은 원전도 이제 완전히 문재인 정부하고 바꿨고요. 유일하게 남은 부분은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만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유지 계승하고 이런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야 아예 그러려면 그냥 국민의당 후보로 나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책을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서 진짜 정책을 바꾸려고 했다면은 그게 잘못된 거라면은 바꾸는 건 전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다만 이게 그때그때 말이 바뀐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5월하고 7월에는 그때는 당내 경선이 있었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만 얘기할 때는 이거 부동산 중과세에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이거 그 사람들 불로소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이제 본선에 와가지고는 여기는 이미 자기 자신의 표는 얻어놓은 상태잖아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만약에 종부세를 안 맞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년 2, 3년 뒤에는 맞을 가능성이 있네. 재산세도 지금 한 1, 20만 원, 나중에 50만 원 넘어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표가 안 올 거라는 생각에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하고 서로 다른 정책이라면 올해 한 해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내가 대통령 된다면 이거 5년 내내 완전히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꾸고 내년부터 1년 과세 유예하고 다음부터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표 얻으려고 잠시만 이렇게 유예하는 거고 다음에 가서는 다시 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잊지 못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